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대현 박사입니다. 오늘은 국회 견제 세력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이제 선포했지만 한 3시간 만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이제 해버렸죠.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데 그 윤 대통령의 그 계엄 선포 이유 중에 하나가 야당이 일을 못하게 한다. 어느 정권이든 거대 야당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여당과 정부는 당연히 힘겨워합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헌법 절차와 개헌법을 지키지 않고 계엄을 선포한다는 게 뭐 제가 볼 때 좀 주군이 없죠. 굉장히 똑똑한 법률가가 모를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게요. 더군다나 군 출신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솔직히 제가 볼 때 있어가지고는 계획도 어정쩡하게 짜놓고 그렇게 시행했는데, 계획을 짤라 그러면은 확실히 짜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든가 해야지. 물론 계엄을 제가 지지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반대를 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 군대가 오합지졸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요. 그게 이래가지고 어떻게 전쟁 지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쁘고 쪽팔려가지고 얼굴을 못 내밀 수 있겠죠. 여튼 거대 야당, 여소야대가 되면은 여당은 당연히 버거워합니다. 우리 헌법상 국회의원은 200인 이상으로 이렇게 이제 딱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법률상 지금 현재 이제 300명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한을 하고 있죠. 선거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일단 151석만 넘어가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어찌 보게 되면 일당 독재로 갈 수 있다. 이러한 이 말이 나올 수 있겠지, 그게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되는 방법이 지금 현재 우리 이제 공직선거법상 딱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도 47조에 이제 명기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정당 추천을 통한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정당 추천에 의한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해가지고 지역구에서 이제 당선되는 길밖에 없는데, 잘 알다시피 무소속으로 나오면은 지금 거의 백발백중 떨어진다,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면은 현재 정치 시장에서 보수 아니면 진보 두 개의 상품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거기서 또 큰 집 작은 집 그게 전부 다지 않습니까? 또 더군다나 TV나 신문 등 이런 언론에서 주구장창 거대 양당 중심에, 아니면은 인물 중심으로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 후보자들이 솔직히 기댈 곳이 없어요. 알릴 길이 없다고요, 그게. 그렇다 해가지고 지역지에서 이걸 잘 보도합니까? 거의 잘 안 실어져요. 그리고 요즘은 이 무소속으로 나오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안 될 확률이 거의 100%고, 그러니까 또 잘 나오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정당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데, 이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은 이 자기 정당이 돼가지고 충성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거겠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당선 후에도 국민보다는 정당에 관계된 일이 우선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당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게요. 여러분 잘 아시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계엄에서 딱 보다시피 여당의 지금 국힘이죠. 그런 개파의 논리에 따라 가지고 찬성 아니면 반대 둘로 딱 나눠줬잖아요, 그게요. 그리고 내부 파벌 도 굉장히 심하다는 거거든요, 그게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저같이 이런 유권자 입장에서 이제 조금 말씀드리게 되면은, 우리 정당을 지지하는 정이 있겠죠. 그걸 두고 전문적으로 보면 정당 일체감이라 그러는데, 이들은 당연히 정당을 지지하니까, 그럼 정당을 지지하는 전체 유권자 중에서 몇 프로 차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수 진보로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뭐 국힘 민주당이 한 대략 한 30%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요. 나머지 한 40%가 이제 무당층이라 이렇게 이제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뭐 무당파는 한마디로 뭐 정당에 별 관심 없다. 왜? 뭐 해도 잘 안 바뀌고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이게 또 불만이겠죠. 또 더군다나 경상도당, 전라도당 뭐 이렇게 뭐 지역 분열 파시스트, 지역 분열 파시스트입니다. 그래 이런 모습을 자꾸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정당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싫어하죠, 그런 게. 그런데 이게 또 막상 선거가 딱 되게 되면은 이런 무당파들 뭐 기권하든가 아니면은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권하지 않는 이상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는데 뭐 죄다 뭐 정당 후보자고 그러니까 뭐 절대 다수가 결국은 정당 후보자를 또 선택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이거 참 보게 되면은 울며 겨자 먹는다. 뭐 이 표현이 딱 맞는 거죠, 그게. 뭐 일단 뭐 그렇게 이제 선거가 딱 진행되고 나면은 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딱 확보하는 순간 이게 그 정당은 이제 배짱을 튕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회 내 경제 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현재 국회 상임위에 뭐 어떤 법안을 딱 가지고 이게 딱 나왔어요. 그러면은 뭐 이 법안에 대해 가지고 논리 구성도 없이 그냥 땡볕 소리 내면서 그냥 밀어붙이는 이런 형태, 이런 게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지금 TV를 통해 가지고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는 국회의원도 계시고 진짜 그 법안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다음 주에 뭐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뭐 이런 여론도 다 조사를 해보고 뭐 그렇게 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중요한 법안에 대해 가지고는 그런 논리 구성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게 많다는 거죠, 그게. 그게 저도 불만인데 무당파는 더 많은 불만을 또 가질 수 있겠죠, 그게요. 그런데 이게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배웠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소위 말해가지고 지식인들이 그렇게 뭐 소리만 이렇게 꽥꽥 내고 이러면은 제가 봐도 좀 이상하고 막 그런데, 그럼 최소한 그런 법안이 나오게 되면은 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이유, 아니면은 불필요한 대한 불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또 설명이 또 논리적으로 또 상대를 또 설득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런 논리가 안 되면은 그냥 법안은 그냥 버리라고요, 그런 거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는 뭐 법안과는 조금 뭐 좀 다르지만 그래도 국회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작년에 이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검찰청장이 검찰 특활비를 딱 요청했을 때 민주당은 뭐라고 했냐면은 근거 자료를 가지고 오면은 예산을 주겠다.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아우 잘했다, 맞다, 잘했다 이렇게 박수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삭감했잖아요, 그게. 그런데 정작 이번에 정권이 딱 바뀌면서 그 현상이 바뀌니까 검찰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또 상정을 딱 하니까 이제 국힘회 쪽에서 똑같은 말 했어요. 근거 자료 가져오면 주겠다고. 거의 뭐 어물쩍하게 그냥 이렇게 또 넘어가대요. 솔직히 저는 속으로 해죠. 근데 입에서 그냥 뭐 좀 좋은 말 나오지 않고 그냥 비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경제 세력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선거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두 개의 거대 정당이 딱 출연되게 되면은 그중에서 뭐 과반석을 딱 넘게 되면은 진짜 위험한 일당 독재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대안 세력이 뭐냐? 제가 딱 봤을 때 무소속이다. 그러면 무소속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 법률상으로 그렇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지만은 헌법상에서는 고정된 국회의원 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게.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헌법에서 상임위수 곱하기 3에 해당하는 숫자가 헌법상에 보장되어야 된다. 왜? 국회 내에서 정당 의석수가 과반이 넘게 되면은 실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견제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럼 이들은 또 어떻게 역할을 할 건데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에서 아니면 본회의에서 중간 심판자이자 권력 간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게요. 뭐 솔직히 법안이 딱 이렇게 상정되고 본회의 딱 통과가 되면은 뭐 대통령이 이제 여기 돼가지고 이 특별히 이의 없다 그러면은 이 법안은 사람의 생명과 재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법안에 대해서 양측에서 아니면 무소속에서 이 상대를 설득시키고 또 관련 분야에 돼 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건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야 이 선진국 국회가 되는 것이고 정치 리더로서 모범을 보이고 또 사회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주축 세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TV를 보게 되면은 뭐 삿대질하고 하고 욕이나 하고 서로 모욕적인 뭐 발언이나 하고 있는데 이걸 보는 뭐 어린애들이 뭘 본받고 존경하겠습니까? 당연히 외면하죠. 뭐 이런 데 무슨 애를 낳으라고. 그래서 제 책에서 국회의원들의 행동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던 겁니다. 뭐 오늘도 좀 내용이 좀 길은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뭐 어디든 견제가 좀 필요합니다. 그건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견제가 없으면은 배가 산으로 갑니다. 뭐 결론입니다. 개헌을 하게 되면은 뭐 언제 개헌할지 모르겠지만은 무소속 의원이 제3의 견제 세력으로 국회에 등장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국회에 등장하기 위해 가지고는 헌법에 명시해야 된다. 그래야 선진 국회가 되고 막춤만 추는 국회가 안 될 것이다. 이게 저의 주장이고 요지입니다. 뭐 오늘도 이렇게 저 유튜브를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부족하지만은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